숫자면이 나왔으므로 숫자면을 보여드리고 먼저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을 추천 민주주의로 뽑아야 한다의 반대팀 2번 순서로 나온 한지연입니다. 2013년 녹색당이 모든 대의원을 추천제로 뽑았다는 것을 들어보셨는지요? 녹색당은 국민들의 평등한 정치 참여를 위하여 추천 민주주의를 실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디베이트의 주제는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추천 민주주의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추천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하였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집중하여 추천 민주주의 실행에 적극 반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저희는 주제의 핵심어인 추천 민주주의를 만 25세 이상의 국민들 중 추천된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4년간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게 하는 민주주의로 정의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디베이트 주제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추천 민주주의로 뽑아야 한다에 적극 반대하여 이에 대한 논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천 민주주의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여 국가의 중요 사항을 의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국회의원을 후보자 등록을 하고 후보자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후보자의 신변과 공약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추천 민주주의에서는 신변을 알 수 없는 국민들 중에서 추천된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마음대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추천을 통해 뽑힌 국회의원에 특정 계층이 몰려 뽑히게 된다면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여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은 집단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추천 민주주의를 통해 뽑힌 국민이 국회의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추천을 통해 뽑힌 국민이 자신의 여건이 좋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을 뽑힌 당사자가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돌봐야 할 부양가족 혹은 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직업 외에 자신이 원하는 직업 혹은 학업을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여건에 처하여 있고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추천을 통해 뽑은 사람에게 국회의원으로 일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고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이고 이는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추천 민주주의의 추천 방식을 믿을 수 없고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추천 민주주의는 만 25세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천을 하는 것이고 이는 국회의원의 후보자가 약 3,50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추첨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는 7명이었으나 이 선거에서 투표 조작과 비리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가 단 7명이었던 선거에서 조작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3,500만 명의 더 많은 후보자에서 국회의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에서 조작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강증해 줍니다. 또한 추천 민주주의의 추천 방식이 사람이 직접 뽑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습니다. 추천 민주주의 추천 방식이 온라인에서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천 민주주의의 추천 방식을 신뢰하기가 어렵고 추천 방식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천 민주주의의 실행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첫째, 추천 민주주의는 추천된 국민이 법률을 마음대로 제정하거나 국회의원이 특정 집단에 몰리게 되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 둘째, 추천 민주주의를 통해 뽑힌 국민이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할 수 없을 수 있다. 셋째, 추천 민주주의의 추천 방식을 신뢰할 수 없고 실행하기가 어렵다라는 논거를 들어 이번 디베이트 주제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추천 민주주의로 뽑아야 한다에 적극 반대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을 추천 민주주의로 뽑아야 된다는 주제로 디베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성팀 임원자 최호경입니다. 청중분들께서는 추천 민주주의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추천 민주주의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고대 로마와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도시 공화국에서도 추천 민주주의를 사용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많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 배신제 역시 추천 민주주의의 형태라고 볼 수 있죠. 또한 2014년에 캐나다와 우리나라 모두 시민총회 녹색당에서 추천 민주주의를 시도해 좋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던 추천 민주주의의 용례들과 지금 우리나라와의 상황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범위가 넓어진다고 해서 본질이 크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용례들은 우리의 선거제 선택에 충분하고 확실한 도움의 역할을 가능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기에 앞서
저희는 추천 민주주의를 전과자와 범죄자를 제외한 이들 중에 추첨을 통해 관직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제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저희는 아래 논거 세 가지를 들어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을 추천 민주주의로 뽑아야 된다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첫 번째 지정 전에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를 자주 보시나요? 유튜브에서도 유료 광고 표시가 있다면 유튜버들이 광고주들의 니즈를 맞추려는 모습 자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유료 광고라면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광고 업체의 단점은 가리고 장점을 부각합니다. 반대로 유료 광고가 아니라면 솔직하게 장점과 단점 모두 평가하죠. 이 모습은 마치 기존 선거제도의 국회의원과 추천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국회의원의 모습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천민주주의에서는 사실상 재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는 행위나 소속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추천민주주의는 이상적인 민주주의, 즉 추천민주주의는 민중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는 제도 그 자체입니다. 둘째, 추첨을 하면 국민 전체의 구성과 근접한 국회를 구성할 수 있어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즉 인구 구성비만큼 국회의원이 생긴다는 뜻이죠. 다양한 직종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의 의견으로 다각면으로 평등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의견을 수렴되고 소외되는 것 없이 공정한 정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의원 연령대 비율은 50대가 53.2%, 60대가 31.9% 순으로 1, 2위가 86.1%로 거의 대부분의 연령을 차지하고 있고 남성은 81.4%, 여성은 18.6%로 심지어 여성의 비율은 국회의원 선거 중 18.6%가 최다를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최하위권입니다. 이 상황을 진정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볼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천민주주의는 전 제도의 문제점인 사회 속에서 권력의 형성과 정책의 결정이 다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특정 소수 집단에 좌우된다는 사실 또는 그러한 인식도 개선될 것입니다. 셋째, 추첨을 하면 비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앞서 정의를 내렸듯이 추천민주주의는 범죄자나 전과자는 추첨하지 않습니다. 비리도 범죄입니다. 비리를 저지르는 순간 자기 가치관과 같은 사람이 더 많았으면 하는 국회의원, 국민들은 비리를 저지르는 국회의원을 박탈시키려 할 것입니다. 더해서 국회의원에서 발탈된다는 건 경제적 이익의 손실이며 재선될 확률이 없어집니다. 이 순간 계속된다면 비리는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선거 자금 없이는 운동원을 둘 수 없는 기존 선거 시스템과 입 후보를 위한 일정 금액 기탁도 당연히 돼야 됩니다. 이로써 전보다는 훨씬 잘하면 비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 추천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상 잠깐만요. 일어나세요. 하세요. 혹시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해볼까요? 이거 시작을 할까요? 네, 시작하세요. 일단 먼저 두 번째 논거에서 국민 전체 인구 구성비만큼 국회의원을 뽑힌다라고 하시는 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인구 구성비가 이렇게 국회의원이 많은 그런 다양한 계층 그리고 성별 그리고 그 나이 그런 거와 같이 구성비가 일정하게 해준다는 말씀이 맞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확률로 따졌을 때 모든 사람은 똑같이 n분의 1 확률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추천 민주주의는 연령대별로 인원을 제정을 하고 그 성별별로도 인원을 제정해서 너무 많은 곳에 몰리지 않게끔 한다는 추천 민주주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조작을 해가지고 구성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추첨을 또 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그 직업이나 그 연령대별로 이 직업의 이 연령대는 3명 정도가 적당하겠다를 미리 인원수를 정해놓고 그 후에 추첨을 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세요. 네. 두 번째 논거에서 첫 번째 논거에서 추천민주주의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정 집단이 유리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대의민주주의는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논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남성은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50대, 60대가 정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더 특정 집단이 유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단 대의민주주의로 특정 집단의 이익을 가질 수 있다라는 문제점도 저희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추천 민주주의를 통해서 만약에 추첨을 했을 때 예를 들어보자면 대기업의 총회를 맡고 있는 그런
고위 관직을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되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대기업에 관련된 그런 환경적인 문제 아니면 세금에 관한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법을 다시 제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분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특정 집단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분명히 그런 대기업의 중요 임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반대에는 노동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서로 같이 입장을 낼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탱탱한 의견이 의갈 수 있고 그 중립점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가 된다면 그 대부분의 집단이 서로 비슷한 연령대와 비슷한 돈,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특정 집단에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비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첨을 통해 뽑힌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저지를 확률이 높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국회의원들을 계속해서 다시 바꾸게 된다면 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만약에 일반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비리를 저질렀을 때 국회의원이 원래 되게 후보자를 했을 때 대의민주주의에서 발생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는 일단 국회의원의 그런 신변들이 잘 나타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를 확률이 좀 낮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세요. 이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박이요. 미안해. 갑시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추천민주주의로 뽑아야 한다에 대해 반대팀 반박을 맡은 권서원입니다. 상대팀은 오늘의 주제에 대해 찬성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거를 드렸습니다. 첫째, 이익단체 눈치를 보지 않아 민중이 권력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다. 둘째,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인구 구성비만큼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다. 셋째, 비리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저희 팀은 상대팀의 의견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첨된 국회의원 중에서도 권력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익단체와 소속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권력을 행사하다 보면 한 국회의원에게만 권력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법을 개정하거나 바꿀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천민주주의의 실행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인구 구성비만큼 국회의원을 생기게 되면 단점이 많습니다. 인구 구성비만큼 국회의원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많은 국회의원을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하는 건가요? 사람이 뽑으면 얼마든지 속임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로 뽑게 된다고 해도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해킹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해킹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천민주주의 실행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비리가 일어날 때마다 국회의원을 박탈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들이 나서서 자격을 박탈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비리가 일어날 때마다 비리를 일으킨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을 하게 되면 박탈할 때마다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다고 무조건 박탈시키면 나중에는 국회의원의 생각들이 비슷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보면서 해결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저희 팀은 첫째, 추첨된 국회의원 중에서도 권력이 몰릴 수 있습니다. 둘째,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인구 구성비만큼 국회의원이 생기면 단점이 많습니다. 셋째, 비리가 일어날 때마다 국회의원을 박탈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라는 이유로 상대팀의 의견에 반박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주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추천 민주주의로 뽑아야 한다의 찬성팀 반박자 여봉구입니다. 먼저 저희는 찬성팀 주장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팀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반박으로 첫 번째,
상대팀은 첫 번째 주장으로 추천 민주주의는 특정 집단이 자신의 이익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 추천 민주주의에서 추첨은 연령대 혹은 나이대를 설정한 이유 추첨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이 몰릴 수 없고 특정 집단이 유리하다는 말은 도리어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이며 추천 민주주의가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집단이 집단의 이익이 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정책의 발의를 위해서는 3분의 2 혹은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발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말이며 직업과 직업 혹은 계층의 대립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으로 추첨한 국민이 돌발 상황이나 가족 부양, 아픔, 학업 혹은 직업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업, 직업 혹은 자신이 원하는 학업, 직업을 하고 싶을 경우 국회의원을 하지 않으면 되고 또한 하지 않을 경우 다시 뽑으면 그만입니다. 심지어 또한 만약 현 국회의원의 월급의 반만 추첨 민주주의에 활용하거나 추첨된 국회의원에게 활용할 경우 이는 만약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을 때 하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 주장으로 추첨 민주주의의 추첨 방식은 신뢰할 수 없고 실행하기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논거로 투표 조작 만약 오프라인으로 추첨을 할 경우 투표 조작이 있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할 경우 이도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논거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투표 조작이라는 것은 조작 가능성은 국회의원 사회 집단 특성상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며 후보자의 신변은 범죄자나 전과자를 제외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프라인 만약 지금까지 현재까지 복권 번호가 조작됐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면 만약 추천 민주주의가 복권 번호를 뽑는 것과 같이 생중계를 한다면 조작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고 만약 온라인으로 추첨을 한다고 해도 조작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의 경우 더 강력한 보안 전문가를 고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현실 조작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찬성팀 반박자 열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크게 하고 거의 디아크였어. 시작할까요? 투명해야 할 대통령 선거에서도 조작이 있었는데 국회의원 추첨에서 조작이 일어날 확률이 적은가요? 네, 왜? 대통령 선거에서 조작이 일어났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작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도 투명한데 국회의원 선거도 투명해야 합니다. 무조건. 네,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은 인구 구성비만큼 이거 말고 매번 박탈시키는 혹시 추천 민주주의를 실행하여 더 나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드는 노력이 많이 든다면 실천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실천을 한다고 해도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고 많이 들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더 나은 국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해도요? 만약 더 나은 국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해도 그 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뽑으면 그만이라고 했는데 현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추천 민주주의를 활용해서 추천된 사람이 현 국회의원의 월급에 만약 그 반대팀 반박자이신 권서은님께서 만약에 국회의원에 추천됐다고 해봅시다. 근데 현 국회의원의 월급에 반절 이상을 준다고 하시면 권서은님은 하실 겁니까? 딱히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현 국회의원 월급의 반도 엄청나다는 걸 생각하면 이걸 반대하고 하기 싫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의 민주주의로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비리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비리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 이익은 과반수가 넘어야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 증가의 대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이익은 과반수가 넘어야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정책의 발의를 위해서는 그 임원, 즉 시간 국회의원님 끝났습니다. 준비 시간을 요약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이미지 아, 네.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대팀 요약을 맡은 한지원입니다. 먼저 상대팀께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추천 민주주의를 뽑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으로 다음에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주장하셨습니다. 우리 팀께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반대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추천 민주주의의 사회적 혼란. 둘째, 추천된 국민의 여건과 자유. 셋째, 신뢰성이 낮은 추천 방식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디베이트의 쟁점은 첫째, 인구 구성비의 고르지 않음. 둘째, 추천 방식의 신뢰성. 셋째, 비리 발생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인구 구성비의 고르지 않음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인구 구성비가 고르게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셨지만 허점이 있습니다. 저희 팀은 추천 민주주의를 사전에 후보군을 나누는 설정을 하지 않고 만 25세 이상의 국민에서 추첨해야 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주장하신 추천 민주주의는 연령대, 성별에 따라 후보군을 나눠서 추첨을 하는 민주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팀께서 이번에서 말씀하신 캐나다와 미국 사법 배신제는 사전에 후보군을 나누지 않고 설정하여서 뽑았고 상대팀께서는 주장하신 내용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추천 방식의 신뢰성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국회의원 추첨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셨지만 허점이 있습니다. 추천 방식을 어떻게 하셔서 투명하게 추천하실 건가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조차 조작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조작이 일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국회의원 추첨에서도 충분히 조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쟁점인 비리 발생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비리가 발생하였을 때마다 박탈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되어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상대팀의 주장에 비해 우리 팀의 주장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상대팀의 근거가 없는 만큼 우리 팀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교수님만.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추천 민주주의로 뽑아야 한다는 찬성팀 요약을 나온 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상대팀의 보충할 점과 저희 팀의 강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사회적 혼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국회의원의 역할 수행이 어렵다, 추천 방식이 조작될 수 있다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저희 팀에서는 재선이 불가능하여 특정 집단에 도전하지 않는다. 국회가 국민 전체의 구성과 비슷해진다. 비리가 공소한다를 주장하였습니다. 상대팀이 말씀하시는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은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팀이 강조하는 특정 집단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가치는 대의민주주의는 특정 집단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특정 집단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볼 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인 여성 국회의원의 낮은 비율 문제와 50, 60대가 국회의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재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팀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추천 민주주의로 뽑아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전원주차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세요. 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반박에서 세 번째 때 이제 비리가 나올 때마다 박탈을 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매번 박탈시키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표본이 되면 더 이상 비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면 자유적이고 평등적인 국회의원을 만드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나요? 혹시 이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로 인해 자유적이고 평등적인 국회의원을 만든다는 것에 그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걸 아예 찬성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희 생각은 일단 국회의원을 뽑는 이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 뽑는 방식은 일단 선거를 통해서 뽑잖아요. 그 후보군이 있고 그것에서 선거를 해서 뽑을 때 이 후보자가 자신이 이걸 공약을 내걸고 그리고 자신의 신변을 내놓고 나서 이걸 선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공약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법을 제정할 때 되게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이 되었을 때보다 비리가 일어날 확률이 적다고 생각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리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뉴스를 보기만 해도 국회의원 비리나 여러 가지 범죄 사건이 연루된 국회의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엘리트로 이루어진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선하지 않다를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추천 민주주의로 뽑힌 국회의원은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세요? 주장하지 추천 민주주의로 국회의원을 뽑게 되면 비리가 증가한다고 이미 이완문이나 또는 경험을 많이 말씀드리고 왜 비리가 줄어들죠? 왜 비리가 발생하신지 이완문에 나와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거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비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제 비리를 저지르는 국회의원이 발생을 하면 이제 그 다른 국회의원이나 그 국민들이 그걸 보고 내려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박탈되는 순간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히고 그 국회의원이 자신과 같은 가치관을 가질 사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반복되고 그게 이제 나아간다는 그리고 사실 이런 그렇게 비리를 저질러서까지 그걸 박탈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그 어찌 보면 제 2의 직업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직업인데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비리를 저지를 이유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질문하겠습니다. 상대팀께서 이번에서 캐나다와 미국의 사법 배신자를 예시로 들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전 조사를 했을 때 설정을 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서 이 만 25세 이상의 성인에서 뽑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지어 랜덤으로 돌렸을 때 캐나다와 미국을 랜덤으로 돌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랜덤으로 돌렸을 때도 좋은 성과가 나왔지만 후보군을 정해서 추천민주주의를 한다면 정말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캐나다와 미국의 사법 배신자가 성공적이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성공적이었다고 그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자료였죠? 네, 끝났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마지막 측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반대팀 마지막 추첨을 맡은 권서원입니다. 오늘 디베이트에서 저희 팀이 마지막으로 심판과 청소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추천 민주주의로 국회의원을 뽑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수정하는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러한 직위를 모르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직위를 아무에게 주게 되면 그 국회의원이 권력을 아무렇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여러분의 권리를 빼앗기거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추천민주주의로 인해 여러분들의 권리가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저희 팀은 추천민주주의로 국회의원을 뽑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디베이트에서 심판과 청취분들은 저희 팀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추천 민주주의로 뽑아야 한다의 찬성팀 마지막 투표 순서로 나온 최수원입니다. 여러분,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영화 변호인의 명대사 중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사용하고 있어야 하는 민주주의가
현재는 잘못 실현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수 정당이나 소수의 국회의원들에게 권력의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정치권은 끊임없는 비리와 부패의 연속입니다. 저희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추천 민주주의 제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은 첫째, 추천 민주주의에서는 사실상 재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익 단체의 눈치를 보는 행위나 후속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이 사라진다는 것. 둘째, 추첨을 하면 국민 전체의 구성과 공정한 국회를 이룰 수 있어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추첨을 하면 비리가 줄어든다는 논거를 들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추천 민주주의로 뽑아야 한다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 찬성팀 마지막 추천자 최주하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